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잘 돌려놓고 마감을 잘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도 선물 쪽에서의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요, 연말까지의 랠리로 연동될 수 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미국 쪽에서도 나와주면요,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재차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검색기 종목에서도 오늘 노란톡방에 올려주셨던 검색기 종목이 상한가에 2종목 올라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해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늘 또 상한가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오늘 상한가 3개나 잡아내셨는데 대단합니다. 또 충분하게 또 풍성한 교육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시황 부분은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또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상한가 진입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일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잡아낼 수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한가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내는 건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한가 종목을 하루에 3개나 잡아낼 수 있었는지, 윤정우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요, 주식 투자 대회에서 무려 7번을 우승했습니다. 수상 내역이 아니고요, 우승 무려 1등을 7번 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거기다가 이 수익률도 보면요, 7,681.64%의 수익인데 이 기간이 단 10주 만에 내놓은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7,000%가 넘는 수익 10주 만에 가져가는 노하우 오늘 방송에서도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도 오늘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관심 종목들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황부터 들여다보셔야죠. 시장 상황의 해석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유럽과 일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리고 미국장의 기준도요, 고점 대비해서 4%, 5% 하락으로 낙폭을 다 줄였습니다. 다 돌려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 지수 3,300포인트의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장도 이제는 3,100포인트, 3,200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살짝 흠 눌리는 흐름들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요 흐름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슈 부분들, 그 이슈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흘려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설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7일이죠. 뭐 현지 시간 기준에 27일 기준에서부터 12월 1일까지 아마존 쪽에서 리인벤트라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해 5월부터 본격화돼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작년 11월 달부터 불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검증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대부분 다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성장치에 대한 자신감 부분도 나와줬죠. 거기에 AI 챗 GPT 이 관련된 내용 플러스 나머지 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들. 오늘은요. 업황 기준에서도 똑같은 흐름의 그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결론은 이러한 내용들이 당장의 이슈가 돼서 당장의 아마존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업황 자체의 반도체 쪽에서의 붐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꼬리 부분 살짝 달려있는 이 흐름이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흐름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죠. 눌림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봉 기준에 좀 땡겨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린 건데 급증갭의 목표 주가 월봉의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 이 갭에 대한 기준에 급증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전히 저는 650불로 설정해 놨습니다. 지금 500불인데 와우 30%의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요 월봉 차트의 급증갭에 대해서 이제 기존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한번 잡아드릴 텐데 캔들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야, 시장이 어려워요. 장중에 뭐 낙폭이 좀 확장이 되기도 했죠. 확대되기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지수가 0.6%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되돌려 놓고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여전히 올해 14%의 초강세 흐름 그리고 10월 달에 엄청 힘드셨잖아요.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11월 달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9%대 반등. 그 반등이 그냥 반등의 추이뿐만이 아니고 추세의 강화로 지금 계속 전환되고 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세를 띠고 있는 장세이다. 결론은 이 전체적인 흐름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이 비교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갭에 대한 이격 부분을 전부 줄일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력주의 흐름이 오늘 조금 이따 복습 공부하겠습니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거래대금 1위 두산 로보틱스 거래대금 최상위 3위 그 흐름 속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19%까지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검색기에서 뭐 검색기 두 종목의 상한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설명드리고 매일매일 두산 로보틱스 설명드려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서 남는 자금에 대한 변동성 매매 기준이다. 비중을 주력주의 비중이 아닌 변동성 매매의 비중을 너무 크게 갖고 가면 크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쭉 보시면 가장 눈에 튀는 종목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인데요.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은 2025년까지의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대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소형주는 뭐 당장 내년 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전망치 부분이 급격하게 상향되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나면은 24년이잖아요. 24년도 거 당연히 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25년 거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경우가 10조 3,500억까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영업이익 또 순이익 증가치가 20% 수준 증가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 속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반도체 시장 D램 쪽 업황 개선폭 확인되고 있고 낸드 쪽까지도 이제는 고종거래처의 판매 단가 ASP를 올릴 수 있다, 올리고 있다라는 게 삼성 쪽에서의 공식 입장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실적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결론은 올해 하이닉스가 올해 80% 이상의 폭등 랠리 이후에 눌림목이에요. 52주 신고가를 넘겼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33% 지금 현재 상승 랠리 중입니다. 그 흐름의 근간이 되는 거, 명분이 되는 거, 근간이 되는 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실적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나 시가총액 10위에서 이제 미끄러져 버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기준은 하이닉스의 상승률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왜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검증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1차적인 순위 기준에 반도체 쪽의 업황 그리고 그 업황에 따른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 그 흐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15조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1위입니다. 그리고 12조의 영업이익으로 올해 영업이익 2위, 기아죠. 이 두 종목의 흐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는 하이닉스.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준은 외국인 순매수 1위. 그럼 기관이 많이 팔았냐? 아니요. 기관 0.4%뿐이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는 기아예요. 기아. 그리고 현대차는요. 외국인들이 4% 수준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순매수 3위. 현대차의 기관들의 매도는요. 0.05%. 거의 의미 없죠. 이제는 뭐 쌍끌이로 돌아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이 업종 기준에서의 흐름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범위를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어느 것으로요? LG화학입니다. 뭐 2차 전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의 그 실적 그리고 양극재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81.84%의 지분에 대한 블록들의 기준 그 부분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11월 달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상태고 비중만 잘 보셔야 돼요. 가상계좌 기준에서의 비중이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비중은 5% 수준으로 설정을 했다. 11월 말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거요? 12월 달 포트는 그러면 어떻게 비중을 가지고 갈 건지. 여기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비중만 일부 조정을 할 거고 종목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더 포함시킬 겁니다. 그렇게 대처하신다면은 오늘 같은 기준에 하이닉스에서의 2%의 강세 이 부분이 그냥 우스운 흐름은 아니잖아요. 13만 원 위쪽으로 다시 돌려놓고 기존의 12만 9천 원 52주 신고가를 넘겨놓은 상태고 이번에 찍은 13만 4,400원 대비해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올해 80% 이상 올라왔다 그랬죠. 이러한 흐름을 주력주에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코스닥 쪽도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해드리는 리노공업 좀 이따 볼 겁니다. 복귀 교육 할 거예요. 그다음에 HPSP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쪽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막연한 성장성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주력 포트폴리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 위주로. 그리고 나서 성장성 기준도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은 오늘 같은 장에도 충분하게 상한가 안착이 좀 아쉽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안착의 매수 전략까지 쌓여 있었죠. 그리고 오늘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요 안에 순위에는 없습니다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상승률 최상위 종목에 19%까지 움직임이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심텍, 리노공업 이런 공업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내일도요. 내일도 우리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의 변동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두산 로보틱스 내일 관심 종목으로 또다시 넣어놨어요. 당연히 하이닉스 주력의 기준에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심택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심택의 기준까지도.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HPSP도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볼 겁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업황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진 업황에 대해서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딜 가나 뭐 시장에서 화두가 된 거는 로봇 관련주들. 근데 로봇 관련주가 아니죠. 두산 로보틱스만의 흐름인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전체 반도체가 아니죠. 온 디바이스의 기준에 리노공업, 심텍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흐름이 리노산업하고 심텍 요 정도가 시가총액 1조 이상, 거래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실상의 꿈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 템버거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강한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오늘 8조 넘기면서의 흐름. 무서워서 겁이 나서 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가 그랬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못 가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만 가죠. 그 거래대금에 메이저의 수급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소형주에서 간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뭐냐면은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기 자체에서 자기가 알아서 생성해서 AI 기능을 다 표출해 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확장될 수 있다. 확장된다 이런 개념인데 오늘 이슈가 불거졌던 거는 삼성전자,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공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기술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겠다 모바일에 이 부분에 사업 전개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슈가 하나 또 불거진 거는 갤럭시 AI 부분 내년 이제 출시되는 그 모델 기준에서부터 완전하게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지식재산청에 거기에 우리 특허 신청을 할 거야. 특허 신청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자신감을 좀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케팅 전략 부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인정이 될 거냐 부분은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걸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독점적인 사용을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찌됐든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됐다. 근데 어제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결국은 심택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에 2%에 달하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뭐 오래간만에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됐죠. 어마어마한 강세. 그리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뭐 리노산업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그 교육할 때가. 그러니까 상승해서 2조 5천억. 거기서부터 또 올라와서 3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을 하면 거의 뭐 80%에 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도 지금 한 3% 올해 들어서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 물량만 들어와도 변동성이 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눌릴 때에도 거래 없이 막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싣고 가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시세가 월등해지면 지금 삼성전자가 33%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80% 이상 83%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들이 진짜 시장에서 불꽃을 뿜어내는 그런 장대 양봉을 쭉쭉 내줄 때 언제요? 지금 바로 낼 수 있다라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소부장 쪽의 흐름도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거래대금이라도 좀 형성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천억 수준, 2천억 수준, 2천억 수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에 2천억이 거래가 터져. 시가총액 2,800억짜리에 2천억이 거래가 터져. 제주반도체 시가총액 2,400억짜리 1,700억이 거래가 터져. 매수해도. 근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매집을 해서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스템 거래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매수매도 그런 거래 속에서 매집은 없고 거래를 터뜨려 준 거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속된 표현으로 물량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시가총액 규모도 보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규모도 보시고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도 당연히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인정을 해주는지 그렇게 되면서 흐름이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도 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리노공업이나 심텍의 이러한 상승률이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들어오는 수익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은 이제 점진적으로 더 교육받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17일 날 리노공업에 대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나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나 그리고 로봇 관련주나 그리고 소부장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의 이러한 실적 범위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교육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이거 끝내주는 종목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맨 끝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놓친단 말이에요. 맨 끝자락에서. 2차 전지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끝까지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떨어지는 칼날을 쳐다도 안 보는 그 위치가 돼야 되는데 실적은 검증이 안 되는데 자꾸 먼 성장성만 보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리노공업의 기준은 부정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돼 있고 또 가시적인 실적 개선폭이 나올 수 있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메이저들의 기준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매집률이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심리적인 면, 지금 시황, 업황이 좋아? 그거. 그다음에 수급, 메이저들이 들어오느냐. 또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께 만드시는 방법 이용철 전문가가 알려드렸었죠.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또 MTS에 방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외에 기술적인 부분의 거래대금의 수반 여부 그리고 캔들의 패턴, 이평선의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윤정도를 이미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 부분이 포착이 될 때 노란톡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거죠. 리노공업 얼마? 16일 날 16만 1,000원. 그리고요. 17일 날 18만 1,600원. 그리고요. 21일 날 18만 8,000원. 그리고 27일 날 19만 원. 고점이 19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쫙 뻗어 올라갔죠. 16만 원에서부터. 지금 장에 20%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오는 종목에서 그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장에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최소 얼마? 1,000억 이상이어야만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와야 추세적인 강화, 그리고 오늘처럼의 변동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변동률의 확산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예요. 신고가 랠리입니다. 내일장에 얼마요? 몇 주요?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무난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기준에서 리노공업의 흐름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잡는다면은 20만 원대 이상으로 훌쩍 넘길 수 있어요.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 준다면, 그렇다면 목표주가 내일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심택이에요. 심택의 경우는 그나마도 PER이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PBR에 대한 부담 요인은 일부 있어요. 기술주니까 야 1.8배는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동률적으로 보자는 거죠. 1배 미만이면 저평가고 1배 이상이면은 조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구나. 물론 IT 관련주들, 성장주들의 경우는 PBR, PER이 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주력주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충분히 봐야 되고. 심택 같은 경우에 27일 날 어떻게 됐어요? 37,500원에 포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포착이 돼요. 36,000원대.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상에서는 윤정두가 확인할 때 손으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거고,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도 이거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교육은 이용철 전문가가 계속 해드린다는 거고, 그 수식 넘는 거에 대한 교육은 윤정두가 매일매일 해드린다는 거예요. 야간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심택의 경우는요, 상승장악 확인형 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캔들이 중간중간 계속 매수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심택은 안 미끄러져 있어. 개인 누적 수급 지금 약 400만 주 물량을 뺏겼는데, 이렇게 된다면 심택의 경우는 얼마요? 10%의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다는 겁니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온 거죠. 거래대금만 충분해지면 돼요. OMA, 20MA 거래량을 지금 넘겼어요. 하루 거래. 이 부분을 한 번 더 치고 돌리면서 움직인다면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심택의 경우는 내일장에 28일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장 공략주로 올려드리고 나서 상한가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 상한가 잡아보자. 300만 주 이상 터지면 5에서 7% 이상의 변동률의 확장, 시초가 대비, 그리고 그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준다면 변동성 확장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슈 부분은 그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률이 나오니까 전체 동반적인 섹터에서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내일까지 이어져서 반도체 쪽에서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은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오늘 기준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뭐 검색기에 다 포착이 돼서 상한가까지 나왔다. 그 내용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 매일매일 24일도 교육 시간까지도 다 잡아서 교육해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또 19%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심택, 리노공업, HPSP
SK 하이닉스는 뭐 11월 6일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오픈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검색기 기준에서는 매일매일 종목분들이 나와주는데 2,400개 종목에서 이 정도 수준이 나와줘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제 신라젠과 대상홀딩스는 교육 기준에서 개별 매매 정도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교육 매매 기준에서 설정은 잘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 미만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의 확장,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풍부한 쪽의 기준,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누적 수익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일요일 날 23시 55분부터 2시간 이상 3시간 동안을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교육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 1시간 반 이상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준의 수익 범위를 잡아드렸고 위메이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야간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도 23시 전후에 온라인 방송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이 종목군들의 대처 방안 전부 다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 범위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검색해서 재진입입니다 이렇게 하고 상한가 가는 흐름들 마찬가지예요. 재진입입니다라고 상한가 가는 흐름들. 근데 이 부분은 참 나쁘끄럽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 물론 3천억은 넘습니다. 3천억 이상 1조 미만인데 그러한 상한가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도서자료 한 권 무료로 드리면 그 도서자료를 잘라서 스프링노트에 붙여서 손글씨로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요. 소형주에서 급등락 변동성 나오는 거 그거 현실성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되세요.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있어야 내 자산 아무리 작은 자산이어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와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교육 받으신 분들 뭐 시장 자체도 9%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우리 종목도 다 대부분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하이닉스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와줘야죠. 그 흐름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뭐 27일 기준에 수익 범위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내용이 되겠죠.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월 17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상장됐을 때 2주 전 금요일 날 상장됐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움직이든 말든 결론은 2차 전지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보자. 우리가 7월 말에 2차 전지 전량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8월 달에는 뭘 공략했어요? 포스코 DX는 2차 전지가 아닌 별도 종목으로 놓고 보자 그랬죠. 그렇게 해서 3만 원대에서부터 5만 6천 원까지의 수익 전량 차익 실현 거기서부터 더 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안 보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변동성 매매 기준에 신규 상장주라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못 봐요. 그 최소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을 잡아드렸는데 무슨 1,000억이야. 얼마 전에 터진 게 1조 5천억인데. 어찌됐든 그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20일 월요일 날 17일 날 상장했고 월요일 날 분봉의 흐름을 다 잡아서 보여드렸죠. 이 분봉에서 캔들 패턴 하나만 잘 인식을 하셔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범위를 월요일에도 20일에도 잡아가실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이제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죠. 거래량이 얼마예요? 910만 주입니다. 우리는 거래량이 실렸다, 거래대금이 실렸다, 좀 얼마에 거의 뭐 거래대금이 6,300억인데 11시 24분에 상한가 들어가서 안 풀렸단 말이에요. 오전장 거래대금만 6,3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900만 주가 아닌 이제는 1,000만 주가 실려야 추세적인 강화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한가가 아니었다면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80%. 그리고 앞에 뭐 특별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었다면 그 기준 대비해서는 70%를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합니다.
이게 사실은 9시간짜리 교육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도 받으셔야 되지만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빨리 에킷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0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그 월요일 날 가격 대비 지금 최소 50% 이상씩 올라와 있죠. 응? 방송에서 분명히 꺼내드렸잖아요. 하이닉스나 LG와 한미반도체가 지금 문제 있어요? 없죠. 주력 포트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두 종목의 변동성 종목. 1000만 주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은요. 1000만 주 대비해서 9시 10분에 10%, 100만 주, 20%, 200만 주, 그리고 30%, 30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돼. 꼬리 달리면 안 돼. 양봉. 꼬리는 아주 제한적인 3분의 1 미만. 변동거래량 보세요. 총 1600만 주가 터집니다. 1000만 주 터지세요 라고 했더니 1600만 주가 터져. 거래대금 1위. 응? 거래대금 1위 2400개 종목에서. 그렇게 되면서 9시 10분에 100만 주 터지라고 했더니 300만 주야. 그럼 여기서 벌써 살 수 있는 거예요. 14.8에서 밀려서 12%까지 갔다가 돌려서 시초가 넘겼단 말이에요. 양봉이죠. 거기서부터 매수야. 야, 무슨 방송에서 14%나 오른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러냐.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따라붙잖아 또. 어? 지금에 와서 또 상한가 따라잡기 한다고 탁 샀다가 상한가 풀리면 또 손절 이러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14%뭐 이러고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1조 이상짜리 10%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최대 15%까지 따라붙는 경우는 거래대금 최상이 올라와 있을 때 기준이에요. 5분봉의 기준이에요. 5분봉의 기준. 21일 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21일 날에 이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서 이 이후의 흐름에서 또다시 1000만 주를 잡아드려요. 1600만 주에 80%면 1000만 주 훨씬 넘는데요. 아니 1000만 주만 넘겨도 이제는 거래대금 1조야. 거래대금 1조를 넘기는 종목이 작년 하반기예요. 작년 하반기에 거래대금 1조 넘긴 거 8월 24일 날 현대로템 한 종목,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카카오 한 종목. 작년 하반기에 1조 넘긴 종목 삼성전자 빼고 두 종목뿐이 없었어요. 올해는 뭐 2차 전지 덕분에 3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나온 거예요. 100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 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날 1000만 주의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 거래대금을 거래량을 수반시켜 줬느냐 했을 때 딱 수반시켜 줘. 딱. 그러고 나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안에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 얼마까지 가요? 12%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꺾여요. 꺾이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이지. 전량 차익 실현하고 저 처음에 올라가다가 확 꺾였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어디 한 군데서든 매수 사인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매수 사인이 없는데 거짓말하고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언제였다고요? 이게 22일자 교육입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단 한 번도 23, 24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매수 사인이나 이런 기준을 잡아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24일 시간에 걸려서 3%의 강세가 나옵니다. 그때 기준에 27일 00시 28분에 교육을 1시간을 해드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거래대금 최상의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최근에 1조 5천억 터진 종목은 예쁜이 없다. 그리고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1280만 주 터졌죠.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벌써 이미 6% 수준에 7% 수준에 편입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매직 계산기에서 10만 7,500원 편입 설정 그대로 노란톡에 올려드리잖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 10%까지.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야 이렇게 올라온 종목 8%의 매수 사인 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안 하시면 되는 거야.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은. 교육 받고 최대 15%까지. 어떻게? 거래대금 1위잖아요. 거래대금 1위인 종목. 시가총액 1위가 아닌데 VI 한 번, VI 두 번. 여기 27%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상한가 들어가는 순간 요 기준이에요. 상한가도 갈 수 있다. 거래 수반되면 상한가 가는 순간 우리는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에서 2%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되고 주가는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는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4만 원 설정을 장중에 잡아드렸어요. 그렇지만 꺾이면은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장중에 막 5%, 10% 밀렸는데 난 끝까지 가져갈 거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더라도 꺾여서 내려오면 차익 실현한다. 내일도 1000만 주의 기준 잡는다. 내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교육 장중 내내 해드릴 겁니다. 저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두산 로보틱스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 받아야 돼요. 뭐 2차 전지랑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야. 바이오주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다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죠. 어떤 거냐면은 두 가지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급.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 혹은 거래대금의 흐름. 얘는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집이 들어온 건 아닌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뭐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에 편입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미 벌써 발표 나왔잖아요. 발표 나왔는데 특례 편입이 다시금 조정이 된다? 그럼 쫓겨나는 쪽, 편출되는 쪽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텐데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 코멘트라고 시중에 다니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뭐 한번 읽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이런저런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많죠. 결론은요. 두산 로보틱스만 가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만 가는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2부 교육할 때 금요일 날 말씀드리려다가 짧게뿐이 말씀 못 드린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따라잡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내일의 흐름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윗방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면 일단 우리는 기준거래량 1,000만 주 잡아놨습니다. 크게 나온다면은 내일 교육해드리면서 수급에 대한 교육해드릴 거예요. 연기금만 무지막지하게 사재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사는데 왜 두산 로보틱스만 무지막지하게 살까? 뭔가 뭐 있냐 뭐가 내면이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음모론만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어찌됐건 11월 16일부터 우리는 또 15일부터 우리는 46,550원, 16일 날 49,500원. 거래대금이 실리고 전부 움직임이 나올 때의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설명드린 것처럼 1,000억의 기준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200만 주였어요. 이 당시 기준에. 2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그러니까 9시 10분에 20만 주, 40만 주, 60만 주. 요 기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마음 급하시잖아요. 뭐가? 당장 수익 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의 원리는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20만 주 터지라고 그랬는데 19만 6천 주죠. 그러면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만 주 터지라고 그랬더니 1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면 이날 19.8% 올라갑니다. 이날 얼마나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었겠냐고요. 노란톡에 함께 계셨으면 진입을 했겠죠. 20일 날 기준에 54,000원 월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검색기 변동 거래량 기준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검색기 기준에서 54,000원 뜨고 수익 냈습니다. 결론은 700만 주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똑같아요. 기준 거래량 600만 주로 낮췄습니다. 왜? 400만 주로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거든, 거래량이. 그런데 600만 주로 낮춰놨더니 900만 주가 터지면서 또 16% 폭등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속됐던 거예요. 그 흐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24일 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드렸고 23일, 24일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다만 목표 주가는 상향해드리지만 차익 실현 범위도 월등히 지키셔야 된다. 꼬리 달리면. 그래서 24일 장 막판에 절반의 물량 뺏겼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얼마? 74,000원대. 근데 오늘 77,000원대 따라 붙고 89,100원까지 올라가죠. 그 기준점, 그 내용 그대로 거래대금 교육받으시면 돼요.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겨드리는데 11시 전후에 교육해드릴 거 아니에요. 27일 기준에서도 이렇게 설정 잡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특별방송 해드리고 심야에 특별방송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27일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일주일 이상짜리 10%,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1, 2,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84,300원입니다. 요 자락이 84,300원이에요. 여기서도 얼마? 더 올라가서 89,1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상은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요 자락이 되겠죠? 결국은 검색기에 탈퇴 신호가 나와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그런데 오늘은 특히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60만 주 이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60만 주. 주식수가 6,480만 주인데 1%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 가격 얼마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에 86,400원, 87,800원, 평균 87,000원대. 얼마까지 빠져요? 장막판에. 78,000원 수준인가요? 거기까지 확 밀렸죠. 앞으로는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 신호대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자별의 거래량 대비해서의 흐름 1,000만 주를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범위 보시면 교육 계속해드렸잖아요. 샛별용 뜨고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0만 원 설정 잡아드렸어요. 거기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교육 분명히 해드렸고 장학형 이후에 흐름에서의 설정 범위.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주는 거 아니야? 월봉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월봉. 결론은 자, 오늘도 뭐 시간이 촉박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육받고 교육대로 진행하시면은 주력주 포함된 변동성 종목에서 수익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